안녕하세요. 시골촌부입니다. 오늘도 좀 복잡한 숫자를 떠나서 이 영상에서는 요게 있네요. 2012년에 선관위에서 이제 투표지 분류기, 그거 전에는 전자개표기라고 했었죠. 그게 대해서 이렇게 막 의혹이 많이 나오니까 2012년 11월에 투표지 분류기에 대하여 이런 문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저도 이거를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거니까요. 자료 게재 취지 해가지고 쭉 이런저런 자꾸 의혹이 생기고 하니까,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니까, 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뭐 그냥 좀 공문서라서 그런가 좀 설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찾다 보니까 이게 요 앞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블로거인데요. 이게 보니까 딱 요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막이 또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성현 다현맘 기억하고 싶은 뭐 싶은 글들 이렇게 해서 요 블로그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건데,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건데, 타이틀이 뭐냐면 정확하고 신속한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분류기의 미분류 처리에 대한 오해,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여기 문서에 있던 내용 이거를 그대로 이제 아주 친절하게 진짜 잘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거를 한번 쭉 보면서 할 텐데요. 우선 날짜를 볼까요? 얘들이 아까 발표한 게 2012년 11월이었죠. 여기 블로그에 올라온 날짜가 14년 4월 10일.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누구냐, 이 성현다현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그러면 뭐 애 키우고 있는 아줌마가 육아 일기를 쓰다가 육아에 관련된 내용을 쓰다가 갑자기 이게 왜 올라왔을까를 의심을 좀 의아했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맨 밑에 보면 이 컨텐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로 함께하며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앙선관위에서 뭐 돈을 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그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네 생각을 그냥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게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공식적인 문서를 올려보니, 예? 별로 반응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뭐라 그래, 이 영향력 있는 블로거를, 예?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글을 대신 올린 건데 한번 내용을 보죠. 보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쭉 분석해 왔던 내용이랑 뭐 이렇게 상치되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뭐 바로바로 공격하면서 그렇게 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목 말씀드린 거고, 학교 다닐 때지만 해도 뭐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였나?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접할 수 있도록 느렸는데 오늘은 뭐 아버지도 지쳐 잠들 정도였으니까 이게 개표기를 안 쓰고 수작업을 할 때는 얼마나 오래 걸렸나, 이 얘기를 구절절히 쓴 거예요. 개표 작업하는 개표 사무원들도 뭐 힘들어 피로하고 뭐 신속성이 떨어지고, 아니 그냥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이번 같으면은 영 적게 줬다고 하는데도 7만 5천 원에다가 12시가 지나면은 더블로 해서 15만 원 주고 뭐, 예? 교통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17만 원 얼마 받은 거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002년 3월부터 개표의 정확도와 신속성, 개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였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2002년 처음 나올 때는 전자개표기였어요. 이 전자개표기에서 분류기로 바뀌어진 게 2012년인가 그럴 거예요. 명칭 자체가. 네, 투표지 분류기는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수표 등 장표류 분류용 스캐너를 투표지로 분류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바꿨다는 거죠. 2002년 처음 한 예로 뭐 공직선거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투표지 매수를 계산하고, 무효 또는 어느 투표지에 기표해야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투표지는 미분류 투표지로 처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재확인 투표지, 그게 얘가 쭉 분류하지 못하는 거를 재확인 투표지로 해서 심사집계표로 넘겼었죠.
자, 이런 이미지 같은 것도 결국 선관위에서 다 대줬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 사물을 보조하기 위하여 유무효별 또는 뭐 똑같은 얘기네. 이게 요 공직선거법 178조 2항에 이런 얘기 있다는 거예요. 유무효별 또는 이제 개표 사물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공직선거법 178조 2항에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한다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다니까 사용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예?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의 기능을 확정까지 알고 있는 전 과정으로 알고 계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예? 그냥 딱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결과까지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개함, 분류 여기서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의 역할만. 예? 그러니까 이런 말 가지고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갖고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써놓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닌 말로 통 뒤집는 것부터 해가지고 결과까지 나온다고 누가 얘기를 해. 개표 절차는 단순히 투표지 분류기로 확정이나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다. 알아. 예? 차곡차곡 간추려 장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개함부서부터 투표지를 전달받고 분류기를 가동해서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로 분류하는 게 분류야? 아무튼 재확인 지가 못하겠다는 거. 예? 그러면 분류한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하고 개수를 이용하여 후보자별 득표수 등 합산 집계하는 심사집계부 거쳐서 위원검열석에서 다시 검열하고 최종 공표는 위원장 공표까지 이르러서야 공개되는 것이랍니다. 자,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겠대요. 사람의 경우 장시간 단순 작업 반복 시 피로 누적으로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질 때 투표지 분류기는 그냥 기계니까 전기만 넣어주면 정확하게 6인 후보자 기준 340분당 340매로 처리를 한대요. 제가 몇 번째 영상인가에서 수원정에서는 369매까지 처리한 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요. 이거를 이제 사람이 피곤하다는 걸 누가 물어봤어? 하룻밤 작업하고 15만원 준대는데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에? 그리고 이게 수작업으로 했을 때 제가 이제 전에 어디 그 자료에서 봤었는데 이 재개표 이제 뭐 이렇게 선거 불복 소송을 하거나 해가지고 재검표를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많이 차이 난 게 100표였다 그랬나? 200표였다 그랬나? 200표였던 것 같죠? 그게 이제 사람이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했는지 뭐 조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 100장 묶음으로 묶잖아요. 근데 이게 한 장이 다른 데로 갔으면 한 장이 차이가 나는데 시컨 1번 표를 예를 들어서 100장을 묶어 놓고 그 맨 위에다가 2번 그렇지 198표였다 차이 난 게. 자 100표를 한 다음에 맨 위에다가 1번 표를 얹는 게 아니고 2번 표를 얹어 가지고 밴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총량으로 개수할 때는 100장짜리 다발 수주로 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장 다발이 1번으로 가야 될 게 2번으로 분류가 된 거죠. 근데 100장 중에 맨 위에 장은 2번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재개표하니까 99표가 1번으로 가야 될 게 2번으로 간 거예요. 그런 다발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하여간 재검표를 했을 때 최고 차이가 많이 난 게 198표인가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성? 역대 수개표한 거 중에 제일 최고 된 게 198표. 예?
이번에 제가 그 사람이 제하긴 거하고 개표기 득표율하고 비교한 거에서 예? 전국적으로 393만 표인가가 차이 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정확한 애가 398만 표나 사람이 한 거랑 다르게 나와요? 보면 이 좌파들은 이런 거 참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 피로 누적. 예? 그리고 이 개표하는 사람들도 개표하려고 그러면 피로한데 기계를 넣으면은 아이고 빨리 끝나니까 피로하지도 않고 예? 좋을 것 같아. 피로 누적은 개뿔 12시 넘으면 따블로 주는데 12시 전에 할 일이 있냐? 12시 넘어가면 15만 원을 주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12시 전에 끝나면 7만 5천 원밖에 안 줬었어요. 그러니 늦게까지 한다고 돈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바 하려고 신청해서 하는 건데 한 필요해도 노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쨌든 일당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 피곤한 것도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표기로 해서 빨리 개표 결과가 나오면 보는 사람들도 밤새 TV 안 보고 근데 뭐 그 개표 결과를 우리가 언제 알았어요? 어차피 아침에 알잖아. 비례대표 때문에. 이런 것도 보면 다 모의 테스트하는 그 자료 화면이에요. 자, 투표지 분류기 운영은 개표 실시 전 후보자 및 개표 참관인 등의 참여를 통한 공개적인 모의시험 운영, 실물에 대한 심사, 직계비활 확인 절차, 제기, 이의 제기 또는 선거 소청, 소송에 따른 재견 보존 절차에 통하여 그 신뢰성을 검증 확보하고 있대요. 이 앞서 4.15 총선에서 투표지 원본 이미지 파일을 내놨었나요? 예? 선거 소청 소송에서 재검표 할 때 나온 표가 원래 투표한 표가 나왔었나요? 여기 또 얘기 나와.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지 않고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요. 아니 적용하고 있다고 해. 니네는 적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저 도라이버로 열어가지고 무선 랜카드가 없다는 것까지 증명을 하고 했지만 꼭 무선 랜카드로 무선 저 통신이 되냐고. 요즘 같은 세상에 USB만 꽂아도 되는데 USB 안 꽂았어? 꽂았잖아요. 이 스캔한 거 오프라인으로 된다는 거 어거지 쓰려니까 기계에서 USB로 저장한다고 해서 USB 꽂았잖아. 그러면 그 USB에 통신묘들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간지 누가 증명을 했어 지금까지? 뭐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이미지 저장 장치도 원본 USB를 내놓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그 꽂아놨던 USB에 통신 모듈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걸 받아봐야 수사를 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그걸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적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분류기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참, 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쏙 빼면 노트북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거 이제 분류기 운용하는 노트북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여기 노트북에서 어떻게 선관위에 있는 투표지 교부수나 선거인 수를 어떻게 알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냐고요. 그 USB에다 꽂아서 되나? 뭐 그거야 저 담당자가 하기 전에 요 개표기 돌리기 전에 그 숫자를 어디서 뭐 카드 카피 된 걸 갖다가 입력하든지 뭐 입력했다고 치면 또 면피가 되겠지. 우리는 그게 숫자가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떠왔다고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것도 이번에 해명이 나오겠죠. 한 개표소 내의 각 투표지 분리기는 그러니까 투표소 내에서도 다른 분리기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합니다.
해킹, 글쎄, 분류기는 해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국정원 그 감사, 저 테스트 결과에, 뭐라 그래? 검사라고 그러나? 감사라고 그러나? 그 결과에 따르면은, 개표, 개표 결과 자체를 숫자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여기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개표 종료 후에도 투표지 현품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그대로 보관되므로 사후 검증이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프린터기를 통해 바로 투표지와 비교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에? 뭔 소리야 이거는. 이미지 파일이 보관된대. 사후 검증이 가능하대. 투표지와 뭘 비교 검증한다는 거야? 숫자랑. 에?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저장을 하니 저장한 걸 어디 한 번이라도 내놨냐고. 참나 환장하겠어요. 투표지 분류기 사용은 계안부에서부터 정리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작동시키면서 시작되죠. 예?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간추려 가지고 넣는다는 거예요. 간추리는 거를 계안부에서 하고 그 간추려 온 거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분류를 할 때 프로그램에서 후보자별, 선거별 분류 상태를 바로바로 스캔해서 투표지 분류를 통과하는 모든 투표지를 투표지 파일로 스캔해서 보관한대. 바로 스캔 파일 상태로 컴퓨터에 저장되며 득표지 기록 또한 컴퓨터로 바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에? 이 사람은 이거 안 봤어. 그냥 저 선관에서 준 자료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뭔가 보고 적는 것처럼 제3자가 해야 뭔가 관심도 갖고 좀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아까 봤죠. 뭐 커뮤니케이션 파트너? 저장이 되는 거 봤냐고. 저장이 되는 건 가서 보고도 모르겠구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사람은 이거만, 이건 모의 테스트인데도 이 사람은 이거만 보고 있고 이 사람은 모니터만 보고. 이 사람 뭐야? 참관인인가 보네. 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하는 과정 및 운영, 그리고 모든 과정은 정당, 뭐 참관인, 뭐 동영상까지 촬영하면서 감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어 어떤 부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답니다. 아니, 투표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 체크하겠다고 설치했다가 구속돼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번에 창반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개표장에서는 삼각대도 못 쓰게 했대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 모니터나 저 투표지 분류기가 쭉 진행되는 과정 찍히는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4.15 때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걸 왜,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지. 최소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동영상 촬영을 못하게 했다니까. 자, 그리고 분류된 투표지는 아까 스태커 적재함에 이제 후보자로 100명이 쌓이면 그 100표가 쌓이면 100표가 쌓인 거는 일단 스탑이 되고 그 옆에 다른 칸으로, 다른 스태커로 또 넘어가는 사이에 100배를 빼서 고무 밴딩을 하고 정리한 다음에, 심사 집계부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계수구위를 이용해서 득표수 등을 합산 집계하도록 한대. 그러니까 쭉 100장이 묶음에 온 게 100장이 맞는가를 계수기를 사용해서 또 센다는 거예요. 이때 투표지 분류 집계에 따른 개표 상황표를 출력하여 재검열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개표 상황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밴딩해서 정리하고 심사 집계부로 넘길 때 이 종이를 출력해서 심사 집계해서 보도록 한다는 얘기. 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재확인한 투표수를 넣으려면은 당연히 넘겨야지. 예? 이게 기기에서 나온 결과고. 예? 이건 옛날 양식이로 조금 다르네, 이번에 거랑.
참고로 부정선거라고 이의제기하여 2003년 이후에 뭐 소송이 33건 있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인정된 적이 없는 게 아니고 9건은 진행 중이었죠. 9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건도 없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마 제 심사집계에서 이렇게 샌다는 거야. 개뿔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분류기에서 정확한 분류를 했다고 해도 다시 한번 개표 사무원이 수동으로 심사 집계를 한대. 이렇게. 이건 선관위 직원들 나와가지고 지금 시연하고 있는 거예요. 개표 상황 표수와 득표수를 일일이 비교 체크합니다. 그나마 개수기라도 써가지고 숫자라도 체크하니까 적으니까 다행이라고 하지. 근데 여기서 보세요. 특히 특정 후보와 투표지 묶음의 다른 후보자와 투표지 혼입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하는데 아이씨 짜증나.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했으면 저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313만 표가 아니지 393만 표가 바뀌었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에이?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한 것도 여기서 또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기계에서 해온 거를 또 이런 식으로 다 맞는지 아닌지 뭐 두세 번씩 번갈아 가면서 재심사하는 것 같으면 미쳤다고 이 기계를 써?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빨라질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가. 에? 기계에서 아무리 빨리 하면 뭐야. 이거 두세 번씩 번갈아 가면서 그것도 다 체크해야 된다며.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미분류 투표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안 궁금합니다. 미분류 투표지를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 오류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아줌마 애 키우다가 뭘 이것까지를 알아가지고 다 썼을까? 그렇게 오해 안 해. 심지어 제가 저번에 그거보다 더 나온 예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어디 지역인가? 660표를 집어넣었는데 330표가 미분류로 나온 데가 있어요. 예? 그럼 뭐 오류가 아니고 그러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작. 아니 660표를 넣었는데 330표만 분류하고 330표를 재분류하라고 나오는 게 그게 재확인하라고 뱉어내는 게 그게 무슨 기계야. 그걸 왜 써? 오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미분류 투표지를 말하고 있어요. 에? 이거 미분류된 건 하여간 뭐가 시원찮게 했다는 거 아니야. 낙서를 한 거나 뭐 이중으로 됐거나 다른 기표 도장 말고 다른 거를 넣었거나 구분선상에 기표돼 있어서 누군지 모르거나 알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분류를 못했지. 에? 미분류로 그러니까 그런 표를 어떻게 또 미분류로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저는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설을 쓰세요.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에서 미분류로 분류된 투표지를 그냥 미분류 상태로 놓는 게 아니야. 그 미분류 상태로 놓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개표 사무원들이 수동 작업과 육안으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있대. 알아. 자, 투표지 분류기는 OCR로 기표 형태 위치를 인식하고 정상적으로 기표된 투표지는 분류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를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 정상적으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맞아요. 그리고 심사집계부의 수상부터 모든 투표지는 다시 한번 개수기를 이용하여 투표지 득표수를 재확인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황당하지 않습니까?